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란 책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광수님이라고 해서 GS건설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일하시면서 부동산을 많이 접하셨을 거고, 부동산에 관련된 애널리스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한 수준에 올라 있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자체도 보시면 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본인이 법칙을 세우셨는데, 이게 되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광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짚어서 이제 조목조목 정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에 명심해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의 지식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실수하는 이유는 역시나 심리적인 면이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오르면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사람은 받게 되고,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면 강남 불패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환희에 사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도 그런 확증 편향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정보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쪽의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떠도는데, 내가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내가 생각하고 빨아들이고 싶은 정보들만 내가 흡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런 무의식적인 프레임으로 이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 나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선택하게 되고, 그 정보들, 취합된 정보들로 인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다 보면 역시나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 이런 원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투자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세 가지 이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밝히는 부동산 투자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여기에 23가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3가지라는 게 정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짧게 나와 있진 않아요. 당연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법칙마다의 부연 설명이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23가지이긴 하지만 제가 꼽아본 바로는 한 6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저한테 좀 와닿았냐면, 이 투자자들은 이제 보통 투자를 막 하다 보면 현금이 이렇게 여기에도 투자되고 저기도 투자되고 여기도 투자되고 하다 보면 갖고 있는 투자금이 점점 고갈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이제 바닥나면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현금이 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항상 되고, 그리고 돈이 아무래도 없는 서민 투자자다 보니까 대출을 이빠이 땡겨서 받고서 뭔가를 하는 상황으로 많이 만드는데, 무피 투자도 주로 이제 남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전세금이나 아니면 대출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맞춰갖고 무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물론 효과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문제는 위험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전세가가 내려간다든지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어느 정도 되고 생활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면 그게 좀 감당이 되겠지만, 너무 극도로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 보유가 없는 상태로,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급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뼈아픈 실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꾸준한 오래가는 롱런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또 일정 정도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좀 투자가 되는 물건이 사실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건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이 크게 규제가 있고, 찍어 누르는 규제가 있고, 이렇게 붐업시키는 부양이 있는데,
규제보다 부양에 더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면이잖아요. 규제를 했다가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처럼 규제를 하다가 최근에 9.13 대책하면서 규제를 더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규제는 항상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정부 주도의 부양은 한번 실시가 되면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 지금 그 2기 신도시들이 이미 있고, 그 부분에 이제 공급이 많이 돼서 전세가나 아무튼 세입자가 맞추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주변의 수도권 주택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뭐 지정한다, 택지를 뭐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시가 되고 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전진기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투자 기회 내지는 이 바뀔 수 없는 이 부양책에 있어서의 나의 투자의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 레버리지는 스탁이 아닌 플로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탁이라는 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쌓여있는 그런 느낌의 정적인 거라 보시면 되고, 플로우는 흐름, 쌓여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레버리지 예를 들면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갭 투자를 좀 잘했다,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하고서도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돈을 얼마 안 들이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전세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국면의 지역의 물건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 물건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갖고 와서 이 레버리지를 접근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금이 높아서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이제 그 물건을 잡았는데, 그 물건 자체가 그 지역이 전세가가 하락하는 추세의 물건이라면 내 돈이 다음 전세 입자를 바꿀 때 돈을 내어주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적인 그 스탁인 상태에서의 그 현상을 분석해서 그것만 가지고 정보를 잡지 말고 플로우를 봐서 흐름 추세를 보고 이 레버리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번째는 이제 확증 편향. 투자는 이제 공급과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심리 게임이다라는 건데, 이 심리를 파악해야지만 진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가고 혹은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거기 안에서의 그 개별 투자자들의 심리, 점점 더 오를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하는 그 심리를 파악해서 그 수요와 공급과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섯 번째 이제 거래량에 좀 주목하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 많아야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 변동성도 적고, 그러면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아무래도 많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끄는 물건이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 손절매란 없다라는 얘기 해주는데, 우리가 손절매라고 하면 흔히 주식에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손절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모든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다 홈런 안타를 칠 수는 없으니까 손실이 났을 땐 최소한 손절매의 지점을 잡아서 빨리 털어내는 그게 중요한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손절매란 없다라는 얘기가, 물론 손절매를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자체는 이제 첫 번째로 거래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취득세나 아니면 중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빨리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은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내지는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수준에 맞춰서의 그 가치 보전이 돼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보유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면, 대출금을 세입자의 월세로 충당할 수 있다든지 하면 갖고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예를 들면 투기 공급이라고 표현하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갈 때 매도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죠.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손절매가 없다라는 게, 그 가격이 좀 더 내려갈 때
사람들이 아예 또 그 매도 물건을 걷어들여요. 아, 이렇게 내려갈 바에는 그냥 갖고 간다. 그 부동산 자체가 정말 이 책에서 나온 문장 중에 정말 공감 갔던 게 쓰면서도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부동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은 사실 부동산이 유일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는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약간 힌트를 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전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최진기 선생님의 그 부동산 시장 독법에 나왔던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각 전문가들이 다 이 시기를 주목하는 것 같아서 내년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 규제를 통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이 받으면서 가격이 좀 내려가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 19년도나 20년도 넘어가는 그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점을 역시나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도심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낙후된 지역들을 인프라는 조성되어 있지만 낙후된 지역들을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좀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재생 뉴딜 사업에 주목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서울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적잖아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헌집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을 좀 더 분석을 많이 해서 도전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책에서 좀 되게 좋게 생각을 했던 게 그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되고 이 재건축 투자의 사업성 분석 내지는 수익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려면 일단 투자 자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자금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모피 투자나 이런 작은 전세가 많이 올라 있는 갭 투자 같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실 내 얘기와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의 얘기로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안 보는 경향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좀 복잡해요. 예를 들면 비례율이라든지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복잡해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만 갖고 계산을 하고 내가 수익성을 분석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은 그래서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부동산의 그 거래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숱하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접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타당한 불변의 법칙을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셨고 이 법칙들은 되게 유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적용이 되는 법칙이어서 이 법칙들을 제대로 명심해서 내 투자에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트북스에서 되게 좋은 책을 내는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내 투자를 좀 더 흔들리지 않게 어느 시점이 와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나만의 원칙을 정립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